즐거운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을 놀이터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보다는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놀이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유한하잖아요. 예, 주어진 삶이 있고 100년 이상을 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러면 더 심각하고 우리는 삶에 너무 그 염세주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우리 삶이 공허하고 내가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즉 염세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인생은 공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만드는 결과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갑자기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는 늘 틀릴 수 있고 내가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대인관계에서도 단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의견이 어떠세요? 민주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빼앗고자 하거나 또 내가 주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남이 비판했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 이론도 공허한 거고 상대방 이야기도 공허한 건데 내가 왜 거기서 심각한 논쟁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비폭력주의자가 되고 삶이 가벼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 책에서는 건전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망상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죠.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건전한 불안과 그 마음병의 어떤 불안, 이 경계를 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좀 기준이나 신호가 있을까요? 예,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어떤 대립되는 것을 굉장히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보다는 이 자연 전체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있어야 할 현상. 그럼 우리가 날씨의 변화를 본다면은 맑은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잖아요. 우박이 내리는 날도 있고 태풍이 몰아치게 돼요. 다 정상이거든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정도 똑같거든요. 어떻게 기쁘기만 하겠어요. 우울한 날도 있고 불안한 날도 있는 거죠.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불안과 우울의 그 역기능만 보니까 어려운 건데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을 원하고 두렵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더 발전적이고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더 그 튼튼한 초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완전하다고 봅시다.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늘 해피하고 늘 안정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누구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고 이것이 달동네거든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내가 겸손해져야지만이 우리 삶은 평화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겸손치 못하면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늘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를 하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게 이르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겸허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더 유연해지고 더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극심하다, 견딜 수 없이 극심하다는 것은 그건 이제 비정상적인 그 궤도를 이탈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그거는 바로 나의 달동네와 싸우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늘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달동네가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눈이 안 좋아요. 거의 시력이 보이질 않고 그래서 입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걸 타고났어요. 그리고 제가 외형적으로 제가 청소년기에 컴플렉스를 많이 느꼈던 것이 이 돌출입. 이게 원숭이처럼. 그다음에 제 엉덩이도 좀 오리 엉덩이처럼 삐죽 삐쳐나왔거든요. 이것이 저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준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깨달은 점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성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나의 이 병신 눈깔, 그 다음에 돌출입, 나의 이 오령덩이 누구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제 거예요. 남의 게 아니라 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인정이 돼버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신체적인 컴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죠.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그러면 제가 오른쪽 눈은 안 좋아도 왼쪽 눈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좀 턱이 좀 튀어났다고 해서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즐거움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오리 엉덩이지만 또 오리 엉덩이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다 오류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건전한 어떤 불안, 건전한 감정과 그 마음병의 경계를 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기준이나 신호는 뭔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네. 그때가 어떤 신호가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불안할 수 있죠. 불안한 게 좋은 거예요. 예, 우울할 수 있어요. 우울하고 불안하지 않다면 예술가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술가들은 우울하고 불안해서 여기서 창의적인 에너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불안함이 없고 우울이 없다면 그게 전 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세탁소에서 세계 최초로 정의를 내렸어요. 불안불감증, 우울불감증. 이걸 못 느끼는 것이 병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계절로 말한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과 여름만 있는 거예요. 가을, 겨울이 없는 거예요. 평지만 있고 산이 없고 계곡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해서 생활 리듬이 깨져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내가 뭔가 많이 치우쳐 있구나. 생각에 빠져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경계점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만의 네. 자기 수양을 위한 하루 루틴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수양하면은 우리는 주로 이제 마음 수양을 떠올리죠. 그죠?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마음을 담고 있는 내 몸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양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설령 원인이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양인의 자세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이 늘 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자기 수양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럼 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저는 내 마음을 담고 있는 내 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의 변화를 보면서 내 몸이 안 좋아지면은 내가 수양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자꾸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자기 수양을 한다고 하지만은 부끄럽게도 올해가 2022년도잖아요. 22년도 초반이 됐는데 제가 평균 체중을 65, 66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얘가 67, 8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자기 수양 안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뭐지? 자기 수양 안 하게 되면은 고통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이런 것도 좀 다시 좀 깨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자연치 중에서 아주 괜찮은 방법, 맨발 걷기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제가 했던 운동, 저는 턱걸이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제가 62kg대까지 몸을 좀 만들었고요. 체중만 빠진 것이 아니라 체형이 제가 봐도 좀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수양을 내 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제 몸과 연애를 한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 몸을 체킹하면서 쉬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그 리듬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자님들 좀 뵙게 좀 덜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뭔가를 잘해서 제가 자기 수양이 게으르지 않도록 이 자리를 들어서 또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몸을 관리하면서 마음의 어떤 평화라든지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수양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기 수양은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내 마음이 중심이 되는데, 마음 수양을 하는 것은 몸의 수양과 달리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몸이 고마워요. 나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소화를 시켜주고,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내 몸이 있는데, 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수양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의 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번 자기 자신에 던져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내 몸을 사랑한다면 내 몸에 해로운 어떤 기호식품이라든지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면 내 몸은 반드시 좋은 반응을 줍니다. 그것이 건강이라는 그런 결과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내 몸을 건강히 관리하는 거.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이것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체킹하면서 내 몸에 대한 그 사랑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세탁소가 거의 출간된 지 10년 네. 가까이 됐는데 좋은 기회로 역주행 네.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독자분들을 많이 네.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그 독자분들한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제가 마음 세탁소 책을 쓰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딘가에 있을 나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을 만나고 싶다. 그 친구를 찾는 작업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른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 이전에 제가 삶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철학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독자로 오신 분들은 제 마음의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친구는 같이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랑 연결이 되면 열심히 놀아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더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을까요?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세탁소가 2013년도에 나왔는데도요. 네, 절판되지 않고 이만큼 꾸준히 이어오다가 요즘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선생님 덕분입니다. 우리 독자분들 덕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감사드리고자 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그 내용은 책에 또 잘 그 기록이 돼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에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이 책을 좀 한마디로 좀 요약해달라. 너무 길지 않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은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첫째는 돈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은 힘들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건강 문제죠. 몸이든 마음이든 건강해야지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가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뭐 친구, 가족 이런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그 해답을 세 가지를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마음 세탁소에서는 세세개 쓴 거예요. 그러나 요약을 해버린다면은 세 가지의 해결책이 있는데요. 첫째 해결책, 현실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현실이 뭐냐? 해동리와 달동리예요.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있고 안 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되는 세상을 인정하자. 근데 이것도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예요. 인정하자? 뭐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이 오면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럴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별 차이 없어. 이게 우리 마음 세탁소에 있는 챕터거든요. 그래서 인정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현실과 안 싸우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적절하게 대처하자. 적절한 대처가 나옵니다. 그래? 누군가 나를 오해했어. 막 심한 욕을 하고 그러네? 그럼 너 왜 그래? 라고 싸우지 말고, 그분이 뭐 기분이 안 좋거나 그분이 인지력이 떨어져서 나를 오해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명도 할 수 있고 또 해명이 안 되면 내버려둬도 돼요. 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게 우리 공자님 말씀 중에서 비례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 말아라. 예, 그리고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됩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편안하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나도 오해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적절히 대처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정하고 대처하면 세 번째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을 누리게 됩니다. 예, 저도 오늘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출판사에 와서 네, 오늘 인터뷰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다. 현실을 인정하라. 적절히 대처하라. 오늘을 누려라. 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보고 신나게 즐기고 놀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